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수행에 대한 연이어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안정되고 하면은 호흡이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호흡을 쉬고 있는 걸 알면 거기까지서 호흡을 하고 있구나 알아차리고 잘 때까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되면 참 좋은데 반드시 수행에는 여러 가지 장애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행할 때 어떤 장애들이 많을까? 여기는 5가지 장애물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보통 여러분은 어떤 건지 망상하는 거 앉아서 수행한다는 것을, 그 다음에 좁보는 거, 또 뭐가 있을까? 네? 동점 보는 거. 또 뭐가 있을까? 그렇게 대표적으로 3개라고 칩시다. 그런 것들이 수행을 안 했을 때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데 수행을 하면 그게 보입니다. 그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게 내가 수행을 하니까 이런 게 생기니까 내가 뭔가 없는 걸 새로 발견한 거니까 그냥 조금 발전됐네 하고 마음을 먹을 때 그 일어났다고 이것 때문에 또 수행이 안 된다고 이제 마음을 먹어버리면 그것을 다 갇혀버려요. 그렇게 마음을 먹지 말고 그러한 현상에서는 내가 잘하고 있었구나 하고 먼저 마음을 먹도록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대상들을 이제 조금 더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려고 해요. 객관적으로 그 대상을 봤을 때 있는 그대로 보이시게 되는 거. 그래서 그 대상, 그 장애물이 그냥 장애물을 잊지 않고 그걸 띄어내볼 수 있는 상태까지.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이 딱 앞을 막는 장애물이다. 그래서 망상 피우면은 수행을 저 멀리 가버리게 되고 졸음이 오면 그냥 계속 좁을다가 시간이 다 보내버리게 되고 고통스러운 거 있으면 그걸 참아내지 못하고 다니거든 해버리는 이런 상태까지 그런 장애물이 진짜 장애물이 되어서 경험했습니다. 대표적인 거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 쭉 해나가면서 계속 이 부분이 나올 거예요. 이걸 다시 쪼개고 해서 더 상세하게 계속 되어나갈 겁니다. 지금 대충적으로 그런 것이 있다는 거 말고 대표적인 거 한번 보죠. 망상이 났다. 그럼 망상인지 망상이 아닌지는 먼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망상하는 것과 내가 뭔가를 계획해서 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계획해서 하는 것은 그걸 알아차린 계상으로 해서 그 계획을 쭉 해나가면 됩니다. 그럼 알아차림 유지해 나갈 것 같으면 저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망상은 그런 경우하고 틀리죠. 그래서 망상인지 아닌지부터 확인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뭔가 생각하는 결론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나한테 지금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것은 뭔지도 모르고 망상하는 걸 갖다가 계획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계속 망상을 따라갈 수 있게. 만약에 망상일 것 같으면 그것을 망상한다고 해서 중단해야 됩니다. 알아차리든지 못 알아차릴 것 같으면 내 똑바로 놔놓고 다른 걸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닌지 인지부터 먼저 확인을 하는 것이죠. 10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또 봐봐야 안 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분명한 알아차림 부분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들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보면 돼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도움이 되는지 그걸 확인해야 되죠. 첫 번째.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마음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냥 마음이 더러워지는 방향 끊임없이 그냥 계속 회전하게끔 만들어주는 건지 그걸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걸 지금 함으로 해서 나라고 하는 것이 더 강해지는 거죠. 내가 훌륭하다든지 아니면 내가 행패했다든지 이런 생각을 일으키게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그하고는 관계없는 것인지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지금 내 중심적으로 뭔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사고를 하더라도 내 중심적인 것이 되고 그건 사고에 있는 것까지 않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이들이 중심에 두고 하는 것인지 그걸 판단해요. 그래도 누구든지 자기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단지 내 중심이 모든 일을 대상으로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이런 말을 할 것 같으면은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할 것 같으면 나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런 말을 할 것 같으면 저 사람도 듣기 싫다고 알아차리게 될 때 그래서 나는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고 이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 거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 모든 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기 중심적인 문제를 잘 판단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것이 지금 말하면 쭉 진행이 돼서 결론이 맺어지는 것인지 결론이 없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실체하지 않는 것들을 믿는 행태가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는 것인지 판단해야 돼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뭔가 말을 했다 그럼 그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내가 망상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그한테 믿어버리게 된다고 지금 망상이 됩니다. 내가 확인이 될 때까지 그걸 믿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그건 망상을 하면서 그 믿음이 강해져요. 그래서 이 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미래를 걱정하고 해서 미래에 대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인지 하는 것이 눈앞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미래에 대한 걸 계속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아무리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실행되지 않을 것 같으면 내가 자선에서 일어나고 나서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면 망상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상고무와의 법칙에서 어긋나는지 아닌지 무상고무와의 법칙에서 어긋나고 있다고 하면 그건 지혜롭지 못한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무상한 성품에서 비춰봐가지고 이걸 생각하는 것이 막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잘 판단해요.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생각들이 마음을 산란하게 해서 마음의 병을 키우게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인지 잘 판단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내가 부처님이 가르침을 따라 진리를 체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그와는 관계없이 그냥 사고의 패턴으로 끝나는 것인지 이렇게 보통 열 몇 가지로 판단해가지고 바른 것이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망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망상은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망상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일어나면 망상 하면 망상이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그건 하나처럼 굉장히 뚜렷할 때 그게 가능한 것이지, 하나처럼 강하지 못할 것 같으면 망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사라지지 않을 때 그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 나도 그리고 다른 대상으로 갈 것이라. 그 망상에 마음을 두는 마음을 갖다가 이것은 필요 없는 것이구나 하고 보면 알아차리게 될 때 그 망상하고도 마음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지금 11가지, 12가지 얘기한 것들을 반드시 떠올리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여기에 적합한 것이 아닐 것 같으면 망상이구나 하고 마음을 먹게 되면 그 대상으로 떨어져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망상이 일어났으면 그것을 하나의 대상으로 자꾸 여기게 될 때 그 망상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행이 잘 안 될 때는 보통 뭐가 있냐면 담심과 진심이 있을 때 수행이 잘 안 됩니다. 뭔가 막 열심히 해보려고 할 때, 아니면 대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내가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는 것들일 때, 이럴 때 밀쳐내려고 할 때, 이럴 때 수행이 잘 안 됩니다. 그거는 탐진이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수행 대상으로서 그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항상 조심해요. 여기서 경전에는 탐욕과 성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탐욕은 보통 언제 일어나냐면 욕심 부릴 때가, 수행에서 내가 대상을 알아차리는 게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전체를 다 이걸 알아차리려고 하다 보면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탐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과도하게 마음을 쓰게 되기 때문에 긴장도 일어나게 되고 또 마음도 그 뭔가를 자꾸 집착하게 되고 호흡하는 것도 자꾸 느려지게 되고 집착하게 되면 붙었기 때문에 느려지게 되고 그러면 삼기도 일어나게 되고 대부분 보면 수행에서 처음에 실패하는 것이 이 탐욕의 마음이 일어날 때, 욕심부리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수행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간중간에 자꾸 체크해요. 호흡이 지금 자연스러운지 아닌지. 자연스럽지 않다고 하면 지금 거의 대부분의 처음에는 보면 호흡이 느려져 있습니다. 욕심, 뭔가를 알아차리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건 탐욕이 됩니다. 그래서 호흡이 느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상기들이 나요. 그래서 호흡이 자연스럽지 않은지 자꾸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 수행할 때, 스님 배울 때 뭘부터 했느냐 하면, 우리 이때는 성냥개비를 여기 손에 이렇게 가끔 담아놔놓고 1분 동안 성냥개비를 이렇게 떨어뜨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 하나 톡 들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 하나 톡 들이쉬고. 그래서 편안한 상태에서 성냥개비 몇 개 떨어지는지를 나중에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만약에 16개 떨어뜨렸다, 이번에는 19개 떨어뜨렸다, 이번에는 15개 떨어뜨렸다, 체크를 해요. 5월까지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면 대부분은 보면 실제 떨어뜨리게 되는 게 만약에 16개인데 대부분은 보면 그거보다 적은 훨 대부분.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탐욕으로 나타나가지고 호흡이 느려지고 있구나 하는 스스로 알도록 자꾸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처음 수행할 때 요즘은 잘 되는 거잖아요. 타임워치가 톡톡 뚫리고 스탑워치가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 한번 톡 눌러주고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 톡 눌러주고 하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호흡에 대한 1분에 보통 여러분들 나이 것 같으면 16번, 16번 해야 되는데 그거 적게 하고 있어요. 훨씬 적게 하고 있어요. 그만큼 느려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호흡이 안 되고 그럼 빨리 그걸 알아야만 내가 자연스러운 호흡 해야 되겠다 싶어요. 그 다음부터는 인위적으로 호흡을 알아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또 잘못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맹칭을 붙이는 겁니다. 맹칭을 처음에 자연스러운 호흡하는 방법으로 몸을 맹칭을 붙여버리면 대부분 호흡은 느려지고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호흡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서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맹칭을 붙이는 것이지, 그냥 호흡을 자기가 어떻게 쉬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맹칭부터 먼저 붙이라고 하면 대부분 호흡은 느리죠.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보면 탐욕이 항상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행을 하게끔, 그래야면 수행해봐야 그냥 흔들려요.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무상한 걸 어떻게 할 것이고,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대상들이 드러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맨 처음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경전에도 5가지 장애물 중에 첫 번째가 이 탐욕 부분입니다. 그냥 이 탐욕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욕심 부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는 수행에서는 반드시 이게 그런 식으로 드러나죠. 물론 일상생활에서 욕심 부리는 경향이 강한 사람들은 수행하면 이런 것들이 더 강해집니다. 수행에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더 남보다 잘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물론 그런 패턴들을 없애줘야 되겠지만 수행에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 부분은 탐욕의 부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먼저 호흡이 자연스러워지죠. 호흡이 자연스러워지도록 만들어서 내가 지금 자연스러운 호흡에서는 정도 1분에 몇 분 정도 한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만이 그 다음부터는 그 패턴대로 따라가려고 해요.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알아차리든 모르든 그냥 자연스럽게 호흡이 될 수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거기에다가 알아차림을 유지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걸 계속 지속해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명칭을 붙이기도 하고, 그럼 명칭을 또 안 붙이면 돼. 그래서 그걸 신경 쓰면 안 돼요. 밖에 외부적으로 드러난 수행의 쉽게 말하는 기술 이런 것에 신경을 써버리면 안 됩니다. 자연스러운 호흡을 파악을 하는 것이 가장 급습니다. 이게 이제 수행을 지속하는 것을 방해하는 5가지 장애물 중에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성냄 부분. 이거는 마음이 방황하는 것에 대해서 짜증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계속 알아차렸으면 좋겠는데 이놈이 자꾸 도망가니까 다른 데 달라붙고 또 다른 대상 알아차리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게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수행에서는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마음은 찰나간에 수만 번 바뀝니다. 바뀌는데 그걸 어떡하라고 그걸 내가 지금 다 알고 있을 것 같으면 뭐 수행할 이유가 없게 당연히 그렇게 돼 있는 거라 생각하고 그거는 그냥 포기를 해야 됩니다.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 수행 잘 될 거라고 마음을 먹을 것 같으면 아예 그래서 성냄 부분은 그렇게 자꾸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태와 졸업.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호흡은 단순하기 때문에 호흡이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으면 결에 빠지게 됩니다. 원래 재미없는 걸 하고 있는데 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들뜸과 우애. 이거는 긴장해 있기 때문에. 긴장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긴장해 있으면은 항상 마음은 들뜸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의심. 아이고 이걸 왜 하나 하는 생각이 지금 이런 거 5가지 장애물인데 그 장애를 장애로서 생각하지 않도록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는 거 말고
이런 것이 있으면 내가 또 게으름이 일어났네 하고 마음을 먹고, 처음에는 그냥 나 줘버려 주지. 내가 이런 게 있으면 내가 또 호흡을 또 내가 조절하면서 하려고 하는 탐욕심이 일어났네 하고 마음을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그냥 넘기게 돼요. 수행 처음부터 이거 5가지 장애를 극복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장애인데, 장애가 안 되려고 할 것 같으면 처음에는 수행하니까 당연히 일어나는 것하고 묻고 단지 이게 뭐다 하는 것만 알고 있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수행을 지속해 나가고 놔줘버려요. 그래서 처음에 수행 초기에 할 때는 이런 장애물이 일어났을 때 대부분의 스승들을 보면 이것들을 알아차릴 대상으로 하지 말아라. 나중에 그게 알아차릴 대상이 되지만 처음에 수행 초기에는 그냥 그것이다고만 알고 나서 냅둬버리라. 그래서 크게 무슨 다른 대상이 다가오지 않으면 무시해버리라. 무시해버리고 그냥 호흡만 자연스럽게 만들려고 해서 호흡하는 것만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가라. 그게 사실 정답이에요. 수행 초기. 근데 지도를 잘못하는 사람은 요 처음 초기부터 요걸 다 알아차리는 거야. 그것은 그걸 알아차리지 왜 안 알아차리고 사라질 때까지 보지 못했느냐고. 안 보는 걸 어떡하라고. 안 보이는 거 어떻게 그렇게 알아차릴 거야? 사라지는 걸 볼 재간이 없는데, 그럼 그거 매달리다 보면 지가 사라지게 만들든지 아니면 지가 만들어가지고 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거는 수행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가 내가 수행 잘하니까 요게 또 나타났네 하고 먹고 그냥 놔줘. 나중에 수행이 어느 정도 진칙되는 부분을 납작하게 다시 잡는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떨 때 일어난다고? 이런 장애물들은 수행이 잘 될 때 아주 고요하게 자연스러운 호흡이 되고 있을 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렇게 놔줘버리고 나서 장애물들은,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수행에서 균형이 잡도록 하는 것이 거의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균형이 잡힌 수행의 5가지 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심, 노력, 알아차림, 마음 집중, 지혜. 이 5가지. 신심, 그러니까 확신이 되는 것. 지혜는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쪽으로 쏠려버립니다. 지혜는 여러분들이 개발한다고 해서 개발되는 게 아니죠. 드러나지는 거죠. 수행이 잘 진행이 되면 각가지 16단계의 지혜라든지 도화가의 지혜라든지 이런 것도 드러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지혜 부분은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뭘 신경 써야 됩니까? 지혜와 신심이 균형이 맞아야 하고 합니다. 뭘 신경 쓰면 돼요? 신심만 이렇게 주면 돼. 신심만 이렇게 주면은 자연스럽게 지혜는 따라와지. 그렇게 마음. 이걸 균형 맞춘다고 해가지고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이해가 하고 나서 이 신심 부분을 갖다 같이 키워준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지혜는 여러분들이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수행 초기에 할 때 맨 처음에 부타누사티, 메타바와 이런 예비 수행을 먼저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시키는 것이 부타누사티. 부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있는 그대로 그냥 계속 알아서 아랑, 삼마, 삼묵도, 위자자라, 삼방을 이렇게 쭉 나같이 분석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해상을 아랑, 번뇌가 없으신 부처님 번뇌가 없는 것이 그래서 저를
이렇게 번뇌가 없을 땐 얼마나 마음이 깨끗하고 좋을까. 나도 번뇌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면서 아랑이라고 하는 것 하나만 떠올리더라도 부처님들의 존경하는 마음이 확 일어나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확 또 일어나요. 마찬가지 삼마삼법도 내시고 쭉 하는 저기 불교의 법인가? 책에 보면 쭉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걸 보고 그걸 자꾸 떠올리면서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는 아랑삼마삼법도 했다가 나중에 거꾸로 또 다시 또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쭉 해주면은 부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더욱더 강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수행을 할 때 그 힘만 있어도 수행할 때 대상을 알아서기가 참 좋습니다. 맨 처음 수행할 때 여러분들은 여기 선언에 탁 들어오는 대부분 사람들은 뭐부터 하느냐는 자선부터 합니다. 이게 틀리거든요. 어떤 경우든지 처음에 선언에 탁 들어오면 맨 처음 하는 것이 경행문자. 경행문자에서 마음의 활력을 키워줘야만이 자선에서 그 힘을 내서 알아차릴 대상들을 알아차려요. 그게 바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경행문자하고 자선하고 서로 경행하다가 끝나버리고 점심을 먹었다. 그 같은 점심 먹고 나서 다시 그럼 자선해야 되는 게 아니고 다시 또 경행입니다. 그래서 경행이 문제가 되고 자선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자선이 문제 되어버리면 순서가 거꾸로 되면 이게 밸런스가 깨져버립니다. 마찬가지야. 5가지 힘을 키워야 되는 것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마음에 활기가 생기도록 수행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도록 하는 것들이 우선입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부탄우사트라든지 이런 것들 해가지고 신심의 힘들을 키워줘야 돼요. 신심의 힘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나중에 지혜의 힘이 뒷받침이 됩니다. 지혜의 힘. 그래서 대상을 알아차리기가 좀 더 수월해져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개가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 지혜를 따로 찾아가지고 이거는 무상한 것이지 그걸 내가 뜻없는 것이구나 하고 그걸 고려하고 있으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착각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노력의 힘과 마음 집중의 힘이 균형을 맞아야 된다. 보통 노력은 처음에 수행을 할 때 수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그 다음에 수행 대상을 끊임없이 알아차리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그 다음에 그 대상들이 변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알려고 아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노력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마음 집중은 뭘까? 그거는 반대죠. 하나의 대상을 끊임없이 알아차리는 이 두 개가 균형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노력의 힘들을 키워야 될까? 아니면 그 집중하는 힘들을 키워야 될까? 네? 집중하는 힘들이 커지면은 집중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될 것 같으면 노력은 뒷받침이 됩니다. 이걸 잘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대상을 할 때 대부분 보면은 비파사나 방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집중하는 거는 그냥 놓쳐버리고 계속 대상은 끊임없이 알아차리면 되지 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집중하는 힘이 없을 것 같으면은 알아차리면서도 노력의 힘들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방법이 바른 방법이 되집니다. 그래서 하는 중간중간에 그래서 자선할 때 맨 처음에는 어떤 경우든지 맨 먼저 하는 것이 우타누사티 메타바와라 하나의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비 수행에 또 나와 있을 뿐 아니라 수행을 할 때 자선을 탁 자리 앉으면 먼저 그거부터 한 5분 정도 먼저 딱 하는 것이 가장 순서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서
어느 정도 집중하는 힘이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는 알아차림이 수월해지고 노래가 뒤따르는 거예요. 담화가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내가 담화 하나 주고 이 담화를 갖다 탁 맞추려 할 것 같으면 이걸 집중하는 것이 없을 것 같으면 아무리 노력을 정확하게 한다 하더라도 빗나갈 거예요. 포인트가 맞지 않는데 어떡하더라, 포인트가. 그럼 이걸 맞추려 같으면 먼저 집중하는 것이 딱 생기고 나서 그래서 정확하게 거기에 던지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노래예요. 그래서 집중하는 것들이 먼저 딱 되도록만 만들어주고 나서는 그 다음에 노력을 자꾸 배가시켜줘요.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으면 됩니다. 그렇게 두 개가 균형이 맞아지고 나면은 처음에는 균형이 안 맞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과 같은 방법으로 어느 정도 시작을 해 나가면 균형은 자연스럽게 맞춰지고 하다가 보면은 내가 집중이 강해가지고 내가 대상을 자꾸 놓치는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중하는 걸 조금 줄여줍니다. 자기 스스로. 그러면 밸런스가 또 맞아집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냥 또 맹목적인 것에 빠져가지고 대상이 드러나지 않는구나 할 것 같으면 자기가 스스로 그걸 또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조절하는 능력이 생겨 나갔을 때 이미 밸런스가 맞아지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걸 다 조절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에 단지 어떤 경우든지 알아차림은 있어요. 알아차림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놓치면은 내가 알아차림 놓치네 하면서 스스로 내가 참 또 공부 잘못했다 하고 스스로 자책할 수 있는 정도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자책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은 놓치지 않는 어떤 경우든지 그러려고 할 것 같으면 가장 중요한 게 자선 경영 때 알아차림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는 자꾸 해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건 어떤 경우든지 보인다, 듣는다, 냄새 맡는다, 그 다음에 먹는다 하고 하면서 자꾸 그것들을 알아차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훈련들이 되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안 될 것 같으면 집중 수행회가 들어와가지고 균형을 맞춘다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걸 잘 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5가지 힘입니다. 그래서 이 힘은 수행이 진행될수록 이것은 강해집니다. 강해지고 밸런스가 맞아집니다. 완전하게 어느 순간 딱 이게 맞아 떨어질 때 그때 대상은 드러납니다. 대상의 자연적인 성품은 착 그때 드러납니다. 이게 무상한 것이구나. 이게 고구나. 딱 드러나죠. 이게 처음부터 무상고구화를 알려고 할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훈련되어 왔을 때 목에 딱 균형이 탁 맞을 때 착 드러나죠. 그런데 수행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탁 한 번씩 그걸 줍니다. 처음에. 그러면 이게 기분하고 그럴 때 기쁨이 착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기쁨들이 자꾸 생겨나야 수행을 자꾸 하게끔 해요. 만약에 그런 기쁨들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한 그 균형을 맞추는 부분들을 자꾸 제대로 된 방법 그렇게 해야만이 수행해서 대상이 드러나버려서 이번에 기쁨들을 맛보게 돼요. 그럼 수행을 지속해 나가는 게 좀 수월해집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래 하더라도 알아차림은 끊임없이 있도록 하라 하는 얘기는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보면 5번째 수행의 기본적인 게 첫 번째 모든 움직임을 알도록 해요. 알아차림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 같으면 알아차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움직임을 다 합니다. 손을 이렇게 올렸으면 손을 여기까지 다 뻗은 걸 다 합니다. 이 모든 움직임을
같이 따라가는 강자. 사띠가 이렇게 같이 따라가지 못하면 안 돼. 수행에서는.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을 끝까지 다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어느 순간에 내가 그걸 중지를 해버려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그걸 그대로 모든 움직임을 끝까지 따라가죠. 하는 훈련들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강제적으로 숨을 쭉 들이쉬다가 들이쉬는 걸 갖다가 쭉 알아차리는 걸 하고 나서 탁 났다 확인하는 훈련들을 가끔씩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숨을 쭉 내쉽다 쭉 내쉬고 나서 숨이 끝났다 하고 알아차리는 걸 탁 못 봐가지고 그래서 움직임을 끝까지 처음부터 해서 끝까지 따라가고 끝까지 또 처음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따라가고 하는 걸 갖다가 반복할 때고 만약에 손을 갖다 이렇게 했는데 몰랐다 다시 알아요. 시작한다 천천히 하고 탁 끝났다 그걸 그대로 이렇게 천천히 하면서 따라가 버려요. 그래서 자꾸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훈련하는 것들을 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그게 기본이 돼서 쭉 하면 예를 들면 요 지금 책 글자를 읽는다 그러면은 만약에 자선을 하기 전에 먼저 경행을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씩 읽는 부분입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것은 자선을 하기 전에 먼저 경행을 하도록 하십시오 하고 점이 톡 찍겠다. 끝났다. 그걸 그냥 그대로 따라가. 그럼 따라갈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앞에 한 거는 그대로 그냥 크게 잊어버리고 만약에 선을 읽었다 그러면 선을 알고 있지 자는 모릅니다. 그 다음 뒤에 나오는 을도 모릅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선밖에 없어. 그렇게만 알도록 쭉쭉 따라가서 마지막에 점이 딱 찍히면 점을 딱 찍히다라고 딱 끝났다. 이런 식으로 쭉 따라갈 수 있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글을 읽을 때든지 아니면 뭔가를 들을 때 그런 식으로 자꾸 하도록 노력을 해보면 좋습니다. 가끔씩 그걸 훈련하다 보면은 이게 스타트식으로 탁탁 끊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수행에 재미를 붙이려면 알아차림은 있는데 알아차리는 것이 탁탁탁탁 끊어지면서 아는 것들이 있는 것이 드러나지게 될 때 이게 하나의 대상 하나의 마음은 하나의 대상밖에 못 알아차리는구나 하는 걸 갖다 보면 이해를 안 돼요. 가장 좋은 것이 들을 때와 내가 글을 읽을 때 훈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스님이 지금 법문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한 잔씩 듣는다고 마음 먹고 한번 들어보면 처음에는 알아차림이 강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용이 안 들어옵니다. 그냥 글만 그냥 소리로서 탁탁탁탁 와서 부딪히게 그런 경험들을 해요. 그게 안 되면 글을 하나씩 해요.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겠지.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는 훈련들을 계속적으로 지속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끝까지 따라가는 훈련들이 운영되면은 그걸 움직임의 단계들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구분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끝나고 그 다음이 시작이 되고 하나가 끝나고 또 그 다음이 또 시작이 되고 하는 걸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전같이 그 소리 들리는 것이 하나씩 탁탁탁탁 끊어진다든지 그리고 글을 읽을 때 하나씩 탁탁탁탁 하고 앞 뒤는 전혀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그 글자만 남게 되면 이게 구분하는 단계예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그것이 진행이 되고 나면 해야 되는 것이 내가 마음을 내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의도를 내지 않으면 뭔가 한 글자도 읽을 수도 없고 한 소리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야.
내가 의도가 있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단계가 되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주의, 처음 주의. 발을 움직이려 할 때도 그냥 그전에 무심코 탁 움직이는 듯이 하지 말고 발을 움직이려 할 때 마음을 탁 오라는 거야.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의도가 있구나 하는 걸 알고 나서 발이 움직이죠. 찰나간에 그렇게 한 의도가 있고 나서 탁 움직이지는 하는 걸 아는 단계까지 갈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이 앞에 단계가 되지 않으면 이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행을 할 때 대상을 숨을 예를 들어볼게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숨을 들이쉬는 처음부터 해서 들이쉬는 끝까지 쭉 따라가는 거. 내쉬는 것도 내쉬는 처음부터 해서 내쉬는 끝까지 쭉 따라가요. 쭉 그대로 따라가는 훈련들을 하고 그러고 나면 숨을 들이쉴 때 들이쉬는 숨이 동일하지 않고 탁탁 끊어진다는 것 같다. 알 수 있게끔 자꾸 하라. 그래서 숨을 쭉 들이쉬는 게 아니고 이게 뭐 어떨 때는 파도를 치듯이 숨이 들이쉬지고 어떨 때는 탁탁탁탁 끊어지듯이 숨이 들이쉬지고 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잡아요. 그게 된다 할 것 같으면 쉽게 말하면 숨을 들이쉴 때 하나의 구간에 끝나는 것이 있고 나서 그것이 멈추고 나서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요게 이제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끝나고 멈추고 나서 새로 시작될 때 의도가 있지 않을 것 같으면 일어나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들이쉰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의도가 다 끊어져 버릴 것 같으면 숨이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알아서 여기서 끝나버려요. 그런데 진짜로는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쉬는 것은 그냥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가 알아서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까지 되도록 그래서 의도가 먼저 있고 숨을 들이쉬고 그래서 그게 안 되면은 숨을 들이쉴 때 의도가 있는지부터 먼저 보라고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의도가 있고 나서 숨을 들이쉬고 숨이 다 끝나고 나서 다시 또 의도가 끝나는 것을 알고 나서 의도가 있고 나서 다시 숨을 내쉬고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요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좀 반복하게 돼요. 이 수행이 가장 기본적인 게 위파사나 수행에서 근데 이 세 개만 잘 연습할 것 같으면은 위파사나 수행은 무르익어 나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수행을 해나갈 때 이런 분들이 가져야 되는 이해부분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안 될 거야. 네. 성급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으면 당연한 거야. 그래서 30페이지 적어놨습니다. 성급함을 버리라. 그 다음에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고 봐라. 그래서 멈춤으로써 움직임의 시작을 분명히 알도록 자꾸 노력하라. 그 다음에 움직이기 전에 의도를 붙이도록 하라. 의도가 있다는 걸 알아라. 그 다음 움직임의 단계를 구분하도록 하라. 그러고 나서 불필요한 움직임 하지 않도록 하라. 요것만 자꾸 마음에 두면은 조금씩 발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어렵게만 마음을 먹지 말고 수행을 하도록 할게요. 쉬운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평생 해나가야 됩니다. 지금 깨달음을 이뤘다고 하더라도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깨달음을 이루지 않았다 해도 해나가야 됩니다. 지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면 그 시간을 메꾸기 위해서는 더욱더 열심히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그래도 알아차리면씩 유지하면서 살기를 자꾸 노력해요. 그렇게만 마음 먹으면은 수월하게 이 부분을 해나가요. 수행의 기본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집중을 기르는 사무량심부터 해서 쭉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힘들이 커지면은 당연히 그것을 알아차리는 힘들도 강해지고 그것을 또 이해하는 힘들도 강해지고 분명하게 아는 힘들도
노력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하세요.